이미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원화 기준으로 개당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무슨 사기다, 데이터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라고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비트코인 상승에 배아파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쯤 아마 엄청난 쓴맛을 보고 있겠죠. 달러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전고를 돌파하면서 한때 71,700달러 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 72,12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000달러를 돌파! 지금 현재는 4,034달러,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마다 힘을 내면서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큰둥합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102.85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녹아주면은 비트코인이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저녁 9시 3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블룸버그는 예측하기를 미국의 2월 CPI는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발표될 데이터가 시장에 그닥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37.5%의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0.2에서 0.3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S&P 500 같은 경우는 0.25%에서 0.75%가량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으며 30%의 확률로 CPI 인플레이션이 0.3에서 0.4%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0.5에서 1%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5%의 확률로 CPI 인플레이션이 0.1에서 0.2% 상승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는 1%에서 1.5%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불과 0.몇 %의 차이로 내일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JP모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뚜껑을 까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오늘 3월 11일 미국 기준으로다가 그동안의 연준이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었던 은행기간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부터 은행업계가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하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3월 13일 드디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많은 AI 코인들을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3월 20일에는 연준이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FOMC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이든이 내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채굴세 등등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었는데 일단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삥을 뜯기 위해서 들이대고 있는 바이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워시세일 규칙 적용, 금융기관 및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보고 요건, 해외 암호화폐 계좌 보고 규칙, 채굴에 대한 소비세 부과 등의 항목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못쓰게 강제로 막아놨으면서 해외 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고하게끔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간에 백악관 측에선 이야기하기를 부유층과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다른 세금 제도의 허점을 없앰으로써 수십억 달러 이상의 세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채굴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10년간 국가 적자 중에 약 70억 달러를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국가 운영을 지들이 잘못해놓고 적자 나는 것을 채굴자들 삥을 뜯어가지고 메꾸겠다라는 심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세금을 많이 매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팔고 있는 물건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중산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얻은 세금으로 뭐합니까? 불법 이민자들 들여오거나 해외 퍼주기, 한마디로 미국인들 소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라면 빡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과 격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그가 재선되게 되면 규제의 권한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즉 SEC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바로 날아가게 생겼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적은 없지만은 때때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도록 허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역시 비트코인이 활용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발언을 추가로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시총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법정 통화 기준으로 다시 13위까지 올라왔으며 이더리움은 글로벌 주류 자산 순위에서 월마트를 제끼면서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정부보다 크다라고 발언했었던 블랙록 CEO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 기준으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현물 ETF 관련된 물량 업데이트. 지난 3월 11일 기준으로 블랙록이 4,853개, 그 외에 다른 현물 ETF들도 비트코인을 몽땅몽땅 사들였었으나 GBTC가 5,548개를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140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물 ETF에 대한 열기가 뜨겁자 나도 질 수 없다, 내가 원조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1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평단은 68,477달러, 벌써 수익권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거의 정말이지 광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남자를 넘어서 이제는 광남자로 거듭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고래들도 질 수 없다. 한 신규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4,192개를 출금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이 정도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겪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대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코언트의 주경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주요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세는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지만 수익 면에서는 80% 대 171%로 이더리움 고래들이 앞서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덴쿤 업그레이드가 다가오는 만큼 전구를 뚫고 쭉쭉 쏘게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매집 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고래가 힘이 더 세다. ETF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예측 나왔는데요. 글래스노드 연구원인 크립토 미즈아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과거에 고점을 찍었을 때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 1개월 미만의 보유자들이 전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본의 최대 53에서 66%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26%밖에 되지 않는다. 즉 개미들 덜 들어왔다. 신규 투자자들이 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거 현물 ETF 수요가 만만치 않은데 나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내년 중반까지 1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겠다. 특히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수혜주로다가 비트코인 채굴주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조 온체인 분석가죠. 윌리 우는 밝히기를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를 뚫어주면서 전고를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7만 1000달러는 지난 사이클의 2만 달러에 해당한다. 상승은 이제 시작일 뿐. 이번 상승의 상한선 고점 같은 경우는 33만 7천 달러로 추산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3만 7천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희망 회로를 정말 과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우는 또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매크로 인덱스는 이번 주 저항 구간을 상향 돌파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완전한 펀더멘탈 중심의 강세장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돌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파생상품 시장이 다시 한번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빗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 선물 펀딩비가 연율 276%까지 올랐다. 어마어마한 과열 상태다. 그리고 CME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전 고점에 대해서 2배가량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강세장 당시 최고치였었던 금액은 52억 달러인데 지금은 100억 달러를 넘어버렸다. 이는 시가총액 15위 이하 종목들의 시가총액보다 큰 금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롱에 몰리는 거죠. 롱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롱에 몰린 사람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쭉 올라주기만 할 것인가? 닥터 프라핏 분석가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을 마쳤습니다. 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어버렸다. 제가 농담으로다가 전세계 1위 해치충을 꿈꾼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 맞추고 있는데 조만간에 76,000에서 78,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가 예측했었던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XRP 상승한다는 분석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했었는데 지금 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90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닥터 프라핏 분석가 예측하기를 조만간에 6,000에서 7,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측들! 이번에도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인 분석들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메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69,000에서 8,000달러 사이까지 내려와주면은 롱을 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펀딩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말씀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꼬리까지 길게 빼면서 이 아래로 잠깐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청산을 한번 제대로 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더리움 분석인데,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지금 4,522달러에서 4,646달러 구간 저항이 있긴 한데 이거를 뚫을 것 같다. 나는 5,000달러 이상으로 이더리움이 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 가즈아, 댄쿠니가 도와준단다. 자,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5월까지 나지 않는다, 즉 블랙락의 현물 ETF가 거절되게 된다면 올해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반감기에 이어서 대잔치가 벌어지게 되며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이 날아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과연 좋은 소식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 이어서는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메티스를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 채널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던 메티스 바이낸스 상장. 자, 그 다음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베가 더 쏠 것이다. 아베 목표가 208달러로 잡고 있었고, 칠리즈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 플랫폼인 그린파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자 9억 명을 돌파하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수익성에 가까워졌으며 조만간에 미국에서 IPO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코인인 톤의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21달러를 돌파한 체인링크, 3주 전에 30만 개의 체인링크를 매집했었던 고래가 다시 한번 어제 5만 개를 추가로 매집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체인링크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세이코인, 블런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세이도 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보다 좀 더 먼저 올랐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세이코인, 휴식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비트코인 생태계 BRC20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코인인 올디뱅크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코인은 유니스왑, 게이트.io, 빗겟 글로벌, 렉스 오피셜 거래소 등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BRC20 토큰 한 번씩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뒤에 국내 뉴스, 사기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김치코인, 김치 프로젝트들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손도 대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비트코인 계속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시다면 제 링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가지야!